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제 좀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리플 XRP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되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스텔라가 머니그램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파트너십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단어 인수를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파트너십이 아니라 인수라니 라고 하면서 좀 황당했던 어저께 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에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최대한 좀 짧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스텔라 재단이 사모펀드 어드벤트와 협력을 해서 이제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을 인수하면 리플과의 역사적 라이벌 관계를 감안할 때 리플에게 잔인한 반전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스텔라 재단이 아무래도 머니그램이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었고, 그다음에 SC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파트너십이 종료가 됐는데 3월 9일에 종료가 됐죠. 그 SEC의 소송은 12월 12일이었는데 1월 2일 조금 뭐 삐걱삐걱 거리다가 3월 달에 결국은 종료를 하게 됐는데, 이 종료를 할 시기 때 거의 3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 한 2월 달쯤에 머니그램과 스텔라 기반으로 된 라이트넷하고의 파트너십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동남아시아 쪽의 송금을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요. 그래서 뭐 머니그램이 스텔라 기반으로 된 라이트넷에 활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1분기에 머니그램의 기업 공개 보고서에서는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뭐 리플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2분기 때 과연 이 스텔라 기반으로 된 라이트넷 요 파트너십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쪽에 과연 송금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거는 한 2분기 때 좀 한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스텔라하고 머니그램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라이트넷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라이트넷을 설명드리기 전에 스텔라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리플사하고 좀 사업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제 리플사에서는 금융기관들만 이제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만 리플사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하고 연결된 고객들과 이제 고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픈 파이낸셜 인스트럭처리라고 해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스텔라 블록체인은 리플의 블록체인보다 오히려 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아무나 어세스가 가능합니다. 리플넷은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어세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XRP 레저를 어떻게 뭐 확인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제 XRP 레저도 나와 있긴 했지만, 리플사에서 제대로 된 고객은 바로 이제 금융기관들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송금에 관련돼서 초집중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스텔라와 좀 다른 거죠. 스텔라는 오히려 이제 리플사의 리플 X가 하는 일을 스텔라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에 지금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퍼밋이 필요 없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고, 아무나 지금 어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BM이나 뭐 플랭클린 이런 큰 회사들, 그리고 스타트업인 작은 회사들이 요 스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제 돈을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마켓을 이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스텔라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사는 조금 이런 이제 금융기관 쪽에 포커스를 맡고 있다면은,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에 관련돼서 비즈니스 관련돼서 지금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케이스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사용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해요. 뭐 송금 관련된 거, 그다음에 크로스 볼더 페이먼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스텔라도 하고 있지만, 스텔라는 어떤 파트너십을 봤을 때 금융기관들하고 맺어진 정황이 거의 안 보이고요. 거기 보시면 뭐 비즈니스 보이시죠?
뭐 라이트넥, 커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업들 비즈니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권이 없는 나라들 아니면 이민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오픈 플랫폼을 해놓고서 아무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스텔라 블록체인이고, 스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바로 이제 스텔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요. 이제 리플사에서는 물론 그런 일도 합니다. 리플사에서도. 하지만 리플사는 이 금융기관들과 일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이제 이민자들이 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스텔라도 비슷하지만 스텔라는 약간 좀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거고, 리플사는 약간 좀 금융기관 쪽으로 협력해서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사도 이 스텔라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리플사는 조금 다른 방향에 이제 하고 있죠. 뭐 게임 쪽, 음악 쪽, 뭐 웹 모니타이제이션,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방향을 가고 있는 거고, 물론 인터레저와 어떤 페이 아이디 같은 이런 것들을 스텔라에서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죠. 사업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물론 비슷한 면이 겹치는 게 있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넷은 2020년에 생겨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기반으로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 활용 가능한 것에서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이트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리플넷입니다. 리플사와 비교하자면 리플넷이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리플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뭐 활용을 하지만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송금에 관련된 이런 것을 동남아시아 쪽에서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 메시징 레이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넷이, 그래서 메시징 레이어 플랫폼, 이걸 말씀드릴게요. 라이트넷의 제품이 브릿지넷이에요. 그래서 브릿지넷이 뭐 그 XRP를 사용하지 않는 리플렛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동남아시아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 비슷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들의 어드바이저가 바로 제드와 데이비드입니다. 그래서 뭐 스텔라가 거의 뭐 일을 하고 있다, 스텔라가 거의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텔라하고 머니그램의 연관성이 있었고, 스텔라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송금에 관련돼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니그램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스텔라 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6월 달에 웨스턴 유니온도 머니그램을 사기 위해서 오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텔라하고 웨스턴 유니온하고 머니그램을 인수하기 위해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스텔라가 머니그램을 인수한 것도 아니고요.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웨스턴 유니온이 제가 알기로는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머니그램이 만약에 싫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이제 스텔라하고 웨스턴 유니온의 어떤 이런 제안도 다 거절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스텔라가 그 머니그램을 인수하지는 않은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스텔라가 이 머니그램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미 깔려져 있는, 리플사에서 깔려져 있는 인프라를 스텔라에서는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워낙 많은 그런 기업, 그 송금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은행권들, 너무 많이 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리플사는 이 송금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은행권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송금 회사인 머니그램, 물론 큰 세계 송금 기관에서 뭐 송금 회사에서 뭐 한 2위 되는 기업이라서 좀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뭐 리플사는 아직 뭐 머니그램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스텔라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그 스텔라보다 더 강력한 웨스턴 유니언도 지금 머니그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매도를 했대요. 저는 다 매도한 줄 알았는데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고 3분의 2는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이제 스텔라에게 인수가 될 때쯤에는 머니그램의 어떤 지분을 매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고 홀딩하고 있는데, 머니그램이 스텔라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리플사의 지분이 스텔라에게 가는 거, 요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쨌거나 사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파트너 그 인수 쪽으로나 인수를 하는 쪽이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리플사에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